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5단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5단원 한 번에 다 할 겁니다. 이제 5단원 같은 경우에 오늘날의 동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현대 파트라고 부르는 시기죠. 자, 이 현대 파트는 일단 6구 수능, 6구 수능, 6구 수능 총 9번의 시험에서 모두 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수 자체는 적어요. 그리고 이 3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 주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어렵게 사료를 이제 배치를 하면서 좀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사료를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사료를 분석해보고 해석해보는 연습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출이 가장 좋은 여러분들에게 그 힌트,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분석 자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사료들이 없거든요. 저번 시간 그 2023학년도 4단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그 이와쿠라 사절단을 물어봤던 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사료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학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21학년도 6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일본의 신헌법, 아예 주고 있네요. 이건 일단 신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학습 자료래요. 자, 신헌법 구조의 내용인 군사력 보유 금지가 그림으로 표기되어 있고 전쟁 포기라고 적혀 있대요. 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선택지를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양모운동, 뭐 이거는 사실 설명할 것도 없죠.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을미개혁, 이것도 아니죠. 3번 신문화운동의 배경을 살펴본다, 알아본다, 이것도 연관이 없습니다. 자, 4번 제1차 아편 전쟁이 발발한 계기를 분석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결 후에 전후 처리 과정을 조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뭐가 나왔었어요? 연합군 최고사령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신헌법을 만들게 되고, 여기 있는 신헌법 1946년에 제정이 됐었죠. 평화헌법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 신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도쿄 재판이라고 불리는 1946년부터 48년까지 진행되는 이런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라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선택지 분석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답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헌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줘야 될 거, 자, 하나, 여기에는 이제 주권 재민, 즉 주권이 천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권재민의 원칙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죠? 천황을 뭐다? 상징적인 존재, 상징천황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신헌법에서 중요한 걸로, 여기 있는 자료에 있는 군사력 보유 금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구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17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5단원에 들어오면 5단원에서도 연표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연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당의 좌우파 통합에 반발, 사회당의 좌우파 통합에 반발하여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했대요. 자,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했으면 뭐예요?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로써 보수적인 자민당과 진보적인 사회당, 이 두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 이 체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보수적인 자유당,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회당, 둘의 양당 체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거는 55년 체제가 시작되는 연도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요. 55년 체제가 시작되는 거니까 연도로 1955년이겠죠. 자, 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행동이 며칠 전 통킹만, 힌트죠, 공해를 항해 중인 미국 군함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건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 한번 써보면 통킹만 사건이라고 부르죠. 자, 이 통킹만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에
참전, 본격적인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통킹만 사건 196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자, 1955년부터 1964년까지 사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게 진짜 요거는 꼼꼼하게 연도를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죠. 나 같은 경우에는 통킹만 사건입니다. 통킹만 사건. 그러면 일본과 통킹만 사건 그 사이에 어떤 연계성을 찾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는 그러면 연도를 좀 안 해왔어도 풀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다. 아, 진짜로 이거는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여긴 또 갑자기 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에, 특히 이제 그 자유당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이제 항거하면서 일어났었던 혁명이고요. 1960년입니다. 자, 그래서 1960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저번 4단원에서도 몇 번 나왔어서 기억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뭐다? 6.25 전쟁? 6.25 전쟁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인데 요 에치슨 라인 같은 경우에는 1950년 1월이에요. 1월. 자, 3번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1965년에 한일이 국교 정상화를 한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이 됐었죠. 아이고, 아슬아슬하게 바깥에 벗어나 있죠. 요런 지금 꼼꼼하게 연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 확실히 티가 납니다. 자, 4번 극동 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1946년부터 48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시기가 안 맞죠. 가보다 앞쪽이잖아요. 자, 그러면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거면,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이 5번 같네요. 그럼 답이 없네? 이게 아니죠? 선생님이 잘못 골랐죠? 1번이 답이죠. 이거 1960년이니까 숫자도 잘 못 세네. 자, 55년과 64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번 선택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은 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생님이 왜 굳이 가지고 왔냐면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 전체적으로 느낌을 나중에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뒤쪽에서 요건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자, 왜 이게 자꾸 선택이 되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트남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호치민이 뭘 만들어요? 베트남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을 만듭니다.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누가 만드냐면 호치민이 1945년에 호치민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누가 전쟁을 해요?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좀 깜빡거리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손이 닿을 때마다 이게 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네. 자,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끝나게 되죠. 어떻게? 베트남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954년 제네바 협정이 맺어지게 되죠. 자, 제네바 협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 줘야 되는, 지금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 가져가 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자, 어찌됐든 제네바 협정에 프랑스군 철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죠? 북위, 여기까지만 쓸게요.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 분단을 해요. 남북 분단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2년 내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제네바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2년 내 총선거에서 총선거를 하게 되면 호치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남쪽에서는 아예 그냥 단독 선거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베트남 공화국입니다. 이름이 좀 열받죠? 너무 다 비슷비슷하죠. 1955년에 베트남 공화국이 성립을 하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좀 진행을 하고요. 베트남 전쟁이 쭉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지죠.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이게 1976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슷하게 생긴 국가 이름이 3개 나왔습니다.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이렇게 3개가 나왔죠. 그래서 민주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요 세 국가 명칭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시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 고를 때 그냥 후룩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꼼꼼하게 보고 나서 민주공화국인지 그냥 공화국인지 사회주의 공화국인지 보고 시기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것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표 문제인가 싶어요. 일단 연표 문제겠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58년부터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했대. 목적이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래. 자, 이곳 푸젠성에서는 여기 나오네요. 철강 생산을 위해 당시 만들어진 용광로가 남아있다 이럽니다. 급진적인 공산주의화를 추진했다. 이런 표현도 사실 교과서에 좀 있죠. 자,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철강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시기도 195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시행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대약진 운동이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약진 운동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꼭 잡아주면서 공부해 줬어야 되는 거 뭐죠? 그렇죠. 여기에는 인민공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민공사에 사람들을 다 편입시키잖아요. 인민공사를. 어찌됐든 대약진 운동은 어떻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잠깐 실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오쩌둥이 다시 한번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 자, 어찌됐든 이 사건 자체는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체로 1950년대 후반부터 한 60년대 초반 정도, 완전 극초반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 아주 좋은 정보가 있죠. 사실 많은 교과서에 적지 않은 교과서에 1950년대 후반이라고만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문제에서 아예 줬잖아. 1958년부터 시작이구나. 뭐가? 대약진 운동이. 요거 기억하고 갑시다. 기억을 꼭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인민공사가 조직되었다. 그럼 이거 지금 연표 문제가 아니라 연표 문제를 가장한 그냥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병법이 제정되었다. 일단 이거 국가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그리고 198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딱 2개 연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북한과 관련해서 일단 그 중에 하나가 하병법이고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자, 3번 도이머이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거 일단 베트남이죠.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1986년부터 시행이 되었었던 정책입니다. 도이머이 정책. 쇄신, 뭐 약간 이런 개혁 이런 뜻으로서 이제 시행이 됐었던 시장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행됐었던 베트남의 정책이고요. 자, 4번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일단 석유 파동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그 모두 둘 다 대체로 1970년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초반, 2차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73년부터 74년까지 있었고, 이게 이제 79년부터 81년까지로 일반적으로 보는데, 요 정도로만 감각을 잡아놔도 아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남순 강화를 통해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었다. 남순 강화라고 하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년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1992년 선생님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어요. 자, 남순 강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3번, 5번 선택지 같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 경제체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필기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꾸 이상해가지고 미리 써놨어요. 열받아가지고. 자, 공산주의 국가 경제 변화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급격한 사회주의 정책이 시장이 되다가 나중에 자본주의 요소나 아니면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게 되는 요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요 구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좀 암기를 해주시면.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약진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문화대혁명 같은 것들을 왼쪽에다 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마오쩌둥이 집권하고 있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결국에 이제 덩샤오핑에게 권력이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넘어가면서 중요한 개혁 개방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계문 현대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요. 흑묘, 백묘론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특구라던가 이런 것들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번 꼬이는 지점이 있죠. 뭐냐면 이天安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天安문 사건.天安문 사건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자,天安문 사건은 이제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치적 민주화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天安문 사건은 어떻게 하죠?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진압이 되죠. 진압이 되고 나서 자, 여러분들 하던 대로 계속 경제 개발에 힘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남쪽 도시들을 돌면서 격려를 했던 게 남순 강화인 거예요. 그래서天安문 사건, 남순 강화 이런 방식으로 연도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자체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76년에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시기가 좀 뒤쪽으로 몰려 있어요, 사실. 근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직후에 약 10년 정도 동안 베트남도 강력한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실패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하는 이것도 시장 요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1986년부터입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고 뭐 천리마 운동이라던가 이제 몇 가지들을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정책들을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우리도 이제 자본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합영법 이게 플레인이 뭐예요? 합작 기업 경영법 합작 경영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외국의 자본 같은 것들, 합작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했었던 이런 시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흐름만 보더라도 사회주의만으로 고집을 했을 때 어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 국가가 많지 않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요 구조대로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시면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집어넣기가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은 여기까지 봤고요. 세 문제 다 봤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9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9월이에요. 이제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펜을 안 바꿨네. 자,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약의 제21조는 한국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대요. 자, 어떤 조약이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대. 자, 그런데 자, 이거 중요한 힌트입니다. 한국은 이 조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거래요.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독립을 잃었고 일본이 항복한 후에야 비로소 독립을 되찾았다. 자, 일본과 싸웠고 그리고 연합국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공인하도록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조약에 일본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한국은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되겠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이 한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한국이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고 일본이 관련된 조약이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공인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찾아내기가 조금 만만치는 않은 문제기는 하지만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론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 1번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일본이 여기에서 이제 주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언제 체결됐다? 6.25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다음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볼게요.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합의하였다라고 하면 그냥 이건 말로 하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이야기였고 1965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3번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는 얄타 회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얄타 회담은 1945년에 이제 개최가 되었었죠. 자, 4번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체결됐다는 건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체결되었던 어떤 조약,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시기도 아예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단을 명시하였다. 사실 요 얘기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를 했었죠. 요거는 제네바 회담에 따라서 나왔던 제네바 협정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1954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모두 아니니까요. 요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 한번 읽어보죠. 가. 중일 양국은 중국과 일본이래요. 중일 양국은 오늘부터 그동안에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과거 중국이 입은 손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요하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뭘 포기했어요? 배상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이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17번 문제에서 봤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있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중국도 참가하지 못하고요. 한국도 참가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본의 배상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 있었던 배상 문제를 중국은 여기에서 해결을 한 거고 한국은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그 이후에 따른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여기에서 해결을 했던 거죠. 자, 중국은 어디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이게 중일 공동성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일 공동성명과 관련된 이야기고 요거는 1972년에 발표가 됐었던 거죠. 중일 공동성명. 자, 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번에는 미중이래요. 미국, 중국 양국은 오늘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되 타이완 사람들과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봐보면 자, 중국과 미국이 얘기를 할 때 미중 공동성명이 있어요. 이 미중 공동성명은 닉슨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직접 중국을 방문한 다음에 있었던 얘기고요. 요게 이제 1972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는 여기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1979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펴봐 줘야 될 거는 같은 해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봐봐. 국교를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표현이 나오면 국교 정상화로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국교 정상화로 가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왜 국교 정상화로 가는 게 맞는지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 평가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내면서 미중 공동성명과 국교 정상화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지금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볼게요.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이거는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 한중 국교 수립은 언제냐면 한참 뒤에요. 1992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한참 뒤입니다. 아니죠. 시기가 안 맞잖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1945년에 수립된 민주공화국이 있고요. 1955년에 수립된 베트남 공화국이 있고요. 1976년에 수립된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베트남. 자, 그 중에서 지금 민주공화국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배경이 됐다는 건 그것보다 앞 시기여야 된다는 게 애초에 관련이 없죠. 자, 나보겠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본과 관련된 거지만 여러분들은 미국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의 외교 정책이 대체로 미국과 함께 가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시기적으로도 안 맞죠. 닉슨 독트린은 1969년에 발표가 됐었으니까 시기적으로도 앞뒤 선후 관계가 안 맞습니다. 자, 4번.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한 이후에 발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봐봐요.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이후에 전면 철수를 하게 되죠. 파리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미군이 전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미중 국교 정상화로 잡았으면 시기가 1979년이니까 이게 답이 맞아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미중 공동성명으로 잡았으면 72년이죠. 그러면 파리 평화협정보다 앞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국교 수립이라고 하는 걸 보고 미중이 국교가 정상화됐구나라는 걸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5번 보면 중국이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위에다가 조금 쓰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봐봐요. 원래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 있었던 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요. 중화민국이었어요. 즉 타이완이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로 중간에 바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언제냐면 1971년입니다. 1971년. 그러니까 미중 공동 성명이 체결된 그 언저리쯤이란 말이에요. 즉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타이완이 아니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상임이사국이 넘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5번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8번 문제를 통해서 뒤쪽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전반적으로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좀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일본의 외교 관계를 미국과 관련지어 생각하기라고 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뒷부분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직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배워요? 신헌법, 평화헌법과 도쿄재판은 그렇죠. 전후 처리 과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완전한 민주화를 하고 막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만한 중화인민공화국, 즉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남한을 침략하면서 6.25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의 중요도가 미국 입장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일단 주권을 찾아주죠. 그게 여기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에 미일 안보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음 해에 일본이 미국과 이제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죠. 그럼 중국의 대항마로서 타이완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 미국도 친하게 지내고 일본도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화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과 타이완의 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참여할 때부터도 미국은 통킹만 사건 막 이렇게 참여할 때부터도 별로 여론이 좋지 않았고요. 자, 미국은 그 중간에 이제 슬슬 발을 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닉슨 독트린이었죠.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냉전 완화 사인을 보내게 되면서 미국은 이제 중국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지에서 봤었던 중국이 이제 중화민국을 대신해서 유행 상임이사국,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되게 되고요. 그 사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들이 이제 미중 공동성명, 중일 공동성명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일본이 지금 타이완이랑 평화조약을 맺은 건 일본이 미국과의 어떤 외교 정책에서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자, 이 시점에 와가지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중일 공동성명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이제 일화 평화 조약이 끝나고 타이완과 단교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중 공동 성명 이후에 1년 후에 파리 평화 협정으로 베트남전에서 이제 미국은 발을 빼게 되고요. 이후에 1979년에 방금 전에 봤었던 자료에서 봤었던 미중 국교 정상화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일본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걸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류사오치 등 당권파와 싸우고 모든 상부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마오쩌둥이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교생, 말단 노동자, 하층 빅민들에게 호소해서 실질적으로 당 지도 세력을 공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반대파들을 자본주의자라고 몰아세우면서, 이 자본주의 옹호하는 거 아니죠. 자본주의자들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직 마오쩌둥 집권기고요. 마오쩌둥이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교생 등에게 호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당 지도 세력을 공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이 일단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문화 대혁명임을 알 수 있어요. 문화 대혁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면 이 중학생이나 고교생 이런 애들을 홍위병으로 썼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선택지, 여러분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대체로 탐구 주제를 직설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탐구 주제에 문화 대혁명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요. 자, 어디에? 답이 2번. 홍위병의 활동과 영향 이런 식으로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화대혁명 자료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줬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 류사오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에도 대부분 다 등장을 하고요. 류사오치가 대표적으로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대약진 운동을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했었던, 마오쩌둥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었던 세력이란 말이에요. 류사오치 이런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요 사람이 등장을 하면 문화대혁명 언저리 또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는 시기 아닐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힌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요 6월 민주항쟁이면 일단 1987년 그냥 복습만 할게요. 이건 탐구 주제니까 이것과 연결지어서 아니다 하는 거라기보다는 선택지들이 이런 게 나오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수이벤 집권이라고 한다면 아주 한참 뒤죠. 아주 한참 뒤에 타이완의 1987년에 계엄령도 해제가 되고, 더 뒤로 가가지고 일단 총통 직선제라던가 일단 단일 유일한 당으로서 국민당만 존재할 수 있게 했었던 것들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2000년에, 요게 이제 2000년입니다. 2000년에 타이완의 최초의 정권 교체,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총통이 됐던 사람이 이 천수이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진보당, 민진당 후보였고요. 자, 4번 55년 체제의 성립 배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자료에서도 봤듯이 여러분들 사회당과 자민당의 양당 체제, 요거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5번 도이머이 정책, 아까도 나왔었죠. 베트남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했고요. 1986년부터 시행이 됐었던 고려한 자료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6월과 9월 문제에서 아주 어렵다, 이렇다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출제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그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와서 첫 번째 시험 2개는 조금 무난하게 진행이 됐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능도 무난하게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발표 시기 사이, 자, 연표 문제입니다.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나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새해 첫날을 맞이한 지금 모든 일본인이 일본이네요. 일본인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몇 달 전 중국의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고 중국 대부분 지역이 공산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일본에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 가 같은 경우에 힌트를 어떻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중국의 새로운 국가가 수립이 됐는데 공산주의 지배하에 들어갔대요. 어느 나라가 수립된 거야? 중화인민공화국. 즉 국공내전이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언저리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한번 보겠습니다. 잠정적 군사 분계선인 북위 17도선 요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힌트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기준으로 프랑스 군대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군대는 각각 남북으로 철수한다. 남북 분단에 대한 이야기고요.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폭이 각각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한 남북 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 뭐죠? 제네바 협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1954년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로 오니까 시기 사이 문제, 연표 문제를 하는데 두 개의 연도가 굉장히 촘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6.25 전쟁이 발발된 직후입니다. 직후. 자, 6.25 전쟁 발발된 직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거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면 경찰 예비대. 자, 평화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 예비대라고 하면서 군사력 보유의 여지를 남겨놓게 된 거죠. 자, 이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고요. 사실상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평화헌법, 즉 신헌법에 담겨있는 정신보다도 지금 당장은 뭐가 더 중요하다, 반공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니까 1950년이죠. 195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연히 1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연도를 몰랐었더라도 수능에서 머리 한번 싸맸으면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얼마 후에 6.25 전쟁이 벌어지니까 6.25 전쟁과 경찰 예비대를 연결만 시켜놨어도 요거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는 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 이후의 상황이죠. 봐봐요. 그냥 말로만 설명해 볼게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나아가 이후에, 즉 제네바 협정 이후에 총선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총선거에 대해서 뭐 딱히 반발을 하면서 미국의 지원으로 이제 총선거를 거부하면서 1955년 남쪽에 베트남 공화국이 단독 수립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북쪽에 있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지원을 받아서 남쪽에 만들어진 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었습니다. 자, 베트콩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196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건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3번 도쿄에서 극동 국제군사재판이 개최되었다. 요거를 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일본은 처음에는 미국 입장에서 민주화를 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6.25 전쟁과 그 앞에 있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요걸 기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 반공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3번은 아직 미국이 확실하게 전후 처리 과정에서 신헌법 제정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잖아. 그러니까 3번도 아니죠. 가보다 이전입니다. 물론 연도로 기억을 해놨으면 더 편하게 풀 수 있기는 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38도선 이남에 미 군정이 시행되었다. 여러분들 미 군정은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45년, 즉 광복 직후부터 언제까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48년 8월 15일까지로 보면 되겠죠. 48년 8월 15일은 언제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잖아요. 요때까지 미군정이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미국의 중재로 평화협상을 벌였다. 여러분들 요 선택지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있는데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국공내전 직전에 쓰여져 있는 거라 국공내전이 중요한 전쟁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 평화협상을 먼저 벌여요. 언제?
6.25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둘이서 이제 대립각이 심해지니까 미국의 중재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평화협상을 벌이는데 이 평화협상이 어떻게 되면서 결렬되면서 뭘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국공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공내전이 이어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건 가보다 이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되고요. 이 문제 자체도 뭐 아주 어렵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줘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발표가 있었던 해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연도를 딱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연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대화 한번 보죠. 타이완 민주화의 첫걸음. 자,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본섬과 펑우 제도에 내렸던 계엄령을 해제한다. 중요한 힌트죠. 그리고 하나 더 줬어요. 지난달 우리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쟁취한 것처럼 타이완에서도 민주화 진전될 거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를 모두 줬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계엄령이 해제됐어요. 어디서? 타이완에서. 어디서? 타이완에서 계엄령이 일부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가 되고요. 두 번째,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죠. 직선제 쟁취니까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개가 모두 1987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건 아직 한참 뒤니까 아니네요. 이제 요 직선제에 따라서 노태우 정부가 구성이 되죠. 이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죠. 자, 2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요것도 여러분들 많이 뒤쪽이어가지고 놓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즘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보겠지만 요즘에 좀 완전 뒤쪽까지도 좀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기억을 해봅시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는 어쨌든지 간에 자본주의 질서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2001년의 일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비자민당 연립내각이 출범하였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즉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55년 체제가 붕괴됐다. 비자민당 연립내각이 출범했다는 건 199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자, 4번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을 전개하였다. 1986년부터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부터 쭉 진행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87년에도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겠죠. 답은 4번이고요. 오케이, 알겠죠? 이거는. 자, 5번.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게 된 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천수이벤이 총통에 당선되었다. 또 같은 말로 타이완이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로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2000년의 일입니다. 이것도 시기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뒷부분에 있어서도 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연도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우언라이 총리가 닉슨 대통령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닉슨은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했다. 봐봐요. 이 방문 이후에 냉전체제의 완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냉전체제의 완화 속에서 벌어진 사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 닉슨 독트린 아니야? 그럼 닉슨 독트린 몇 년인데? 1969년이잖아. 1969년 뒤쪽 일 아니야? 라고 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자, 닉슨이 중국을 처음 방문한 게 언제냐면 1972년이에요.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발표된 게 미중 공동성명이에요. 공동성명이란 말이야. 요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79년에 미중 국교 정상화가 있게 된 거고 이전에는 6월 9월에는 뭘 냈어요? 미중
국교 정상화를 냈으면 이번 수능에서는 미중 공동성명을 낸 거죠. 미중 공동성명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 이후의 사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졌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1965년이었습니다. 이거 시기 안 맞죠? 안 맞죠? 자, 2번.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어요. 1973년의 일이니까 요거 답 맞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파리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완전히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게 되는 거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시켜놓고 나서 발을 뺐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도 되고요. 자, 3번. 제2차 국공합작. 너무 전이죠. 이거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전이죠. 이건 시기가 안 맞고요. 자, 4번. 일본에서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요거는 전쟁이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종전 직후에 이제 전후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46년의 일입니다. 자, 5번.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가 개최되었다. 요거는 언제로 보면 되겠어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1951년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꼭 기억하시고요. 꼭 6.25 전쟁 중에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붙여서 기억합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가 개최되었던 그러니까 강화 조약이 체결된 그 같은 날에 미국과 일본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붙여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네요. 자, 그럼 2021학년도는 현대 부분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보기에 힘을 좀 빼고 출제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이어서 바로 2022학년도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6월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당의 영도와 총 노선 아래에 가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자, 힌트 나오네요. 인민공사도 각 지역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책에서 심각한 오류와 결점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루산 회의 기간에 나는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강철 생산 발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편향적이고 강철 재련 등 세부 분야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자, 그럼 봐봐요. 인민공사가 설립됐다. 첫 번째 힌트.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가 기간에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 철강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러한 철강 생산에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 뭐죠?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민공사만 가지고도 대약진 운동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 2021학년도에 있었던 2021학년도 기출을 통해서 1958년부터 진행됐다는 거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문제에 있는 이 펑더와의 자술이라고 하는 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약진 운동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겠죠, 이 글은. 어찌됐든 가는 대약진 운동입니다. 그러면 대약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쭉 한번 봐보면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요런 답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아까 뭘 정리했었냐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 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흐름이 있을 텐데 급격한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펴다가 중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자본주의적인 요소, 시장 경제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게 되는 순간들, 이 두 가지 장면들을 구분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을 집어넣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얘기를 한번 넣어봐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이 만약에 정리가 좀 잘 돼 있었다면 대약진 운동을 그냥 사회주의 개혁경제, 경제체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런 방식의 선택지가 익숙하지 않다면 방금 얘기했던 선생님이 좀 전에 2021학년도에서 얘기했었던 거 다시 한 번만 잘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하병법이 제정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거 일단 중국이잖아. 근데 하병법은 북한이죠. 자, 그래서 연도 몰라도 1번 같은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북한이고 요거 역시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1984년에 있었던 법이고요. 자, 2번 석유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시기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1차는 1970년대 초반, 2차는 1970년대 후반이라고 본다고 하면 둘 다 어찌됐든 대약진 운동보다 한참 뒤잖아요. 자, 이것도 안 맞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도이머이 정책이 실시되는 원인이 되었다. 도이머이 정책은 1986년부터 있었던 베트남의 정책이고요. 베트남. 자, 그리고 성격도 안 맞죠. 도이머이 정책은 아까 정리한 거에 따르면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대약진 운동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안 맞고요. 자, 4번 봤고요. 5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다. 요거는 성격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죠. 이것도. 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다는 건 중국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한 개혁 개방을 이루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 그리고 시기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2001년이었습니다. 아주 뒤쪽이에요. 자,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인민공사를 통해서 대약진 운동 찾고 대약진 운동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한번 본다면, 자,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미국에서 뭐가 체결이 됐대요. 자, 전쟁의 피해국인 한국, 중국 등이 이 조약에서 제외됐대요. 자, 내용 힌트 하나. 소련은 서명 자체를 거부했대. 이번 특집에서 일본과 피해국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미완의 전후 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자, 미완의 전후 처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어떻다? 한국과 중국은 조약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죠. 힌트는 여기 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한국은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이 배상 문제를 지금 얘기를 했었고, 중국은 1972년에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죠. 여기 써있죠.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다라는 것까지 본다면, 자, 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료는 구체적인 사료는 아니고 만들어진 자료기는 하지만 이 자료 자체를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을 했고, 거기서 한국, 중국은 빠졌고, 그러면 그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그 뒤에 한국은 한일 기본조약, 중국은 중일 공동성명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 요걸 세트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죠. 자, 기억. 6.25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이거 꼭 기억해달라 그랬죠? 6.25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이고요. 1950년부터 53년이라고 6.25 전쟁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종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반공에 대한 그 필요성을 더 느꼈고, 그래서 바로 일본 살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주권을 주는 거죠. 니은까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답은 기억 니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거 보면 신헌법 제정에 기여하였다라고 하는 거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만, 신헌법 제정, 평화헌법 제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랑은 성격이 좀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헌법 제정 기간, 그때에는 미국이 확실히 일본을 어떻게 민주화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강했어요. 아직 반공이라는 생각보다는. 자, 리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정부 수립은 1948년이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기억 전쟁 찾아보면 되고요. 니은 전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 국가가 패전을 한 이후라고 한다면 무슨 전쟁이 끝났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예요. 지금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끝났어. 이후에 미국은 막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제스의 국민당에 대하여, 미국의 지원을 현재 받고 있대요. 이 국민당에 대하여 현재 중국 인민이 전개하고 있는 이번 전쟁은 실로 전민족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장제스의 국민당과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국 인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중국 인민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시면 여기는 지금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볼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국공내전밖에 없어요. 국공내전밖에 없고요. 국공내전. 자, 이 국공내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인민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애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이 쓴 글이라는 것까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중국 공산당이. 자, 그럼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전장에 미군 사령관들, 또 미국이 껴있네요. 미국 사령관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늘 낙관적이었는데 적들이 사이공 도심까지 공격해오는 상황이 발생하자 워싱턴 당국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여기도 힌트가 있네요. 이러한 구정 공세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반전 기운을 더욱 고조시켰고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미국이 들어가 있고 사이공이란 도시도 보이고요. 구정 공세라고 하는 전쟁 중에 있었던 상황까지 줬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가볍게 니은의 베트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따가 요 구정 공세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할 거거든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 문제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구정 공세 살짝만 기억을 해 둡시다. 일단 기억은 국공내전, 니은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 선택지 골라보도록 하죠. 1번 유엔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여러분들 기출 볼 때 꼭 자신감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운 데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전쟁 중에 유엔군이 개입한 전쟁은 뭐밖에 없다. 6.25 전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주시면 돼요. 아, 유엔군 개입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유엔군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 개입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아니죠. 자, 2번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는 원인이 된 거는 뭐죠? 어떤 전쟁으로 보자면 베트남과 뭐? 프랑스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이 쭉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1954년에 요걸 끝내기 위해서 제네바 회담이 개최됐고 제네바 협정이 체결이 되잖아요. 자, 2번 아닙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의하에 소련이 참전하였다. 자, 봐봐요. 자, 1번 선택지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3번 선택지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의 협의하에 소련이 참전하였다. 선택지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소련이 어딘가에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미국과 협의를 했대. 소련은 미국이랑 싸우잖아요. 언제에는? 냉전 시대에는요. 그런데 소련이 미국과 협의해서 같이 전쟁에 참전했다? 그럴 거면 아, 이것 좀 다른 전쟁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전쟁이겠어요? 2차 세계대전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3번 아니죠. 자, 4번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다. 파리평화협정 1973년에 있었던 무슨 전쟁에 끝나는 조약이에요? 협정이에요?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협정이죠. 그러니까 4번 답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대를 파견한 건 국공내전에는 한국 정부는 파견을 하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에는 박정희 정부가 파병을 했었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9월입니다. 9월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회의록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자료 읽어내는데 조금만 주의를 깊게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상당히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고 미국 나왔네요, 일단. 자, 여러분 어느 나라들이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지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자신들이 우리 베트남, 자, 그럼 쓰고 있는 주어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낼 군대를 수송할 배를 빌려주는 등, 자, 여기가 중요한 힌트입니다. 독립을 이룬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를 은밀히 돕고 있다. 자, 여러분들 첫 문장만 보고 베트남 전쟁이겠다, 미국 베트남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뒷부분을 읽으면요 편견이 생겨서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료를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자료를 끝까지 읽을 때 처음에 나온 그 힌트들을 가지고 뒷부분까지 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 편견을 버리고 한번 쭉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뭐 국어에 있는 독서 지문이랑은 좀 다른 게 지문이 짧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프랑스가 또 나왔어요.
근데 프랑스가 독립을 이룬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자,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이 독립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종전이 하고 나서 베트남이 뭘 만들죠? 호치민이 베트남, 다 써볼게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1945년에 수립이 되는데 베트남과 프랑스가 전쟁을 지속하게 되잖아요. 프랑스를 은밀히 돕고있대요. 미국은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에서 이익을 놓고 영국, 프랑스와 경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그들과 협력하여 소련을 포위하는 동맹을 맺고자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약간의 이익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본다라고 보는데, 자, 뒷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거는 미국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충분히 헷갈리게 된 문제입니다. 자, 프랑스가 충분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미국의 역할은 뭘 하고 있대요? 미국이 프랑스를 지원해주고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대립구도는 현재 베트남과 프랑스가 싸우고 있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얻어가시면 돼요. 공부하면서 이러한 프랑스를 미국이 지원하기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냥 얻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미국의 역할은 현재 이 자료에서 프랑스를 지원해 주는 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베트남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의 구도는 프랑스와 베트남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독립을 이룬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와 베트남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 베트남 전쟁, 베트남 프랑스 전쟁이 전개가 되다가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맺었던 게 뭐예요? 제네바 협정이었잖아. 제네바 협정. 그러면 이 제네바 협정 1954년에 있었던 이 제네바 협정보다 그 이전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두셨으면 몇 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2번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봐봐요. 자, 일본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건 2차 세계대전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이에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자, 일본이 베트남을 침공을 합니다. 미국은 야, 동남아시아 거기까지만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더 이상 세력 확장하지 마 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거를 약간 무시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때려버립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은 진주만을 습격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게 되죠. 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건 정말로 전쟁이 끝나기 딱 직전이었어요. 1945년 8월입니다.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된다? 여러분들 요거는 스토리로도 풀 수 있어요. 봐봐. 제네바 협정 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제네바 협정이 맺어지고 북위 17도선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통일을 위한 2년 내에 총선거를 시행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총선거에 거부하면서 남쪽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제네바 협정보다도 전이니까, 자, 일단은 베트남 공화국 수립보다는 이전이라는 걸 이 자료에 집어넣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직 가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베트남 공화국은 수립되기 전인 나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죠. 그죠? 물론 연도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제네바 협정보다 전이니까 베트남 공화국은 1955년이고 요건 1945년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겠네 라고 풀면 훨씬 더 깔끔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1960년에 결성이 되고요. 통킹만 사건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본격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슬슬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 뭐예요? 베트남 전쟁의 전개 과정과 관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은 이따가 다음 문제에서 이제 조금 이 수능에 가가지고 좀 정리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계신 곳은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주리오 선상이다. 일본은 바로 이 배 위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패전국 일본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힌트를 줬어요. 이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하면 여러분들 두 개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 뭐 6.25 전쟁 중에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안보조약이 체결됐다. 요 두 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지로 많이 쓰였던 걸 힌트로 줬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6.25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조인되었다. 즉 6.25 전쟁이 끝나기 전 6.25 전쟁 중에 조인되었다. 답 4번이죠. 자, 1번 고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번이 제일 고르면 안 돼. 자, 봐봐. 미일 군사동맹 관계를 규정한 게 바로 이 미일 안보조약이란 말이에요. 미일 안보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당일 같은 날에 체결된 건 맞지만 군사동맹 관계를 규정한 건 뭐예요? 다른 조약인 미일 안보조약인 거예요. 미일 안보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다른 조약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의 원인이 되었다? 아니죠.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배경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쵸? 중국이 공산화된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3번. 일본의 신헌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아니죠. 신헌법 제정 이후에 6.25 전쟁과 방금 2번에서 봤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영향을 받아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즉 일본의 주권 회복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도쿄 재판이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사실 5번이랑 3번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3번과 5번은 거의 중복선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헌법과 도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입장에서 미국이 입장을 좀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19번은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밑줄 친 10년 동안의 시기에 요런 방식의 문제가 또 나왔네요.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 보세요. 중국의 경제특구 건립부터 세계무역기구 가입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경제특구는 마오쩌둥 사후에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자, 일단 덩샤오핑이 권력 잡은 이후에요. 덩샤오핑은天安門 사건 이후에 경제성장이 둔환되자. 자, 그러면天安門 사건도 끝난 이유입니다. 자, 정치민주화를 요구하는天安門 사건 1989년天安門 사건까지 끝나고 나서 경제특구인 선전 등 남부도시를 시찰했습니다. 남부도시를 시찰했어요. 시찰 당시에 그는 개혁개방은 더욱 과감하게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 독려했어요. 이 남부도시를 시찰했다. 그래서 남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독려했다라고 해서 이걸 남순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읽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남순강화. 자, 그러면 1992년이고요. 시찰 이후 10년 동안이니까 남순강화가 시작되고 나서 남순강화인 1992년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 사이에 들어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 조치와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 정책을 펼쳐서 고도 성장을 이어갔고 세계 무역기구의 일원이 되었다. 2001년 맞죠? 2001년입니다. 세계 무역기구 가입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연도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 경제특구, 선전 같은 곳에 경제특구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선택지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국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2차든 3차든 4차든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뭐만 기억해놓으면 1차만 기억해놓으면요. 1962년에 시작을 합니다. 박정희 당시에 이제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시행한 거거든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1961년 다음에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해요. 자, 그러고 나면 5년씩 더 하면 돼요. 다음은 1967년에 하는 거고, 다음은 1972년에 하는 거고, 다음은 1977년에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을 해놓고 5씩 더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북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병법을 지정하였다. 1984년이니까 92년과 2001년 사이에 안 들어가죠. 자, 3번. 공동생산을 위한 인민공사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민공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대약진 운동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1958년부터 진행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에 나왔었으니까 기억하자고 했어요. 1958년부터 한동안 진행이 되다가 대체로 끝나는 걸 언제로 잡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60년대 극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4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장기 불황에 빠졌다. 자, 5번부터 볼게요.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한 도이모의 정책을 여기 나오죠. 시작하였다. 여러분들 도이모의 정책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92년 이후에도. 왜냐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시작이니까 1986년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아닙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요거 다시 한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장기 불황에 빠졌다. 여러분들 요거 우리 개념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워요? 일본의 경제에 거품이 빠졌다. 거품 경제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거품 경제가 붕괴돼서 일본이 경제 불황에 빠진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1990년대로 공부를 합니다. 봐봐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990년대가 들어가죠. 답 4번인 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택지들도요,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몇 년인지 안 외웠는데 이런 게 아니라 기간을 잡아놓고 나면 그 기간에 들어가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세계무역기구 가입 진짜 이제 기억해야겠죠? 자료로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2021학년도 수능 19번 선택지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가입했다라고 선택지에 나왔었는데 이제 자료로도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는 여기 4번 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법만 좀 훈련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수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18번 문제입니다. 가나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협정 굉장히 간략하게 줬죠. 자, 가 한번 보겠습니다.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그냥 이게 힌트잖아. 베트남 민주공화국 군대는 북쪽으로 프랑스군은 남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면 이거 제네바 협정입니다. 제네바 협정이죠. 1954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협정 조인 후 60일 이내에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사를 철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미군이 군사를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어디서? 베트남에서. 즉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거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1973년입니다. 요거는 사실 요 사이 시기 문제로 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네바 협정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파리 평화 협정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선택지에 보면은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몇 개 있어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통킹만 사건 이후에 조인되었다? 아니죠. 통킹만 사건은 1964년이어서 연도로도 풀 수 있고요. 요거는 베트남에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이 되고 나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참전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작했던 그 통킹만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통킹만 사건은 가보다 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총선거 실시에 합의하였다? 맞죠? 이거 제네바 협정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면서 남쪽에서 단독 선거를 진행하게 되고 베트남 공화국이 1955년에 수립이 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나가 체결되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닉슨 독트린으로 이제 슬슬 미국은 베트남에서 발을 뺄 각을 잡고 있었고 제대로 발을 뺀 게 파리 평화 협정이니까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아니죠.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 나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되었다가 아니죠. 시기가 안 맞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문제에서 베트남 전쟁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45년에 정전 직후에 이제 호치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베트남과 프랑스가 전쟁을 지속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제네바 협정의 내용 다시 한번 북이 17도선 남북 분단,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2년 내로 총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남베트남 쪽에서 단독 선거를 진행하게 되고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자, 베트남 민주공화국 여기 있고, 자, 다음에 1960년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지원을 받아서 남쪽 베트남 공화국이 있는 쪽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미국은 참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하에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1968년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도 봤었던 구정공세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구정, 이제 신정구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하죠. 구정 쯤 해가지고 이제 대공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물론 이 공산주의 측의 구정 대공세 자체가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게 주었던 아주 큰 충격이 있게 되면서 이제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게 되고요. 이제 닉슨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73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미중 공동성명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나서 이제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공화국은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았고요. 1975년 사이공이 함락이 됩니다. 이 사이공이 함락된 이후에 1976년에 결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여러분들 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베트남 전쟁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다시 한번 개념 복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가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회의입니다. 회의. 자, 이거는 시기가 좀 통합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이번 발표 주제는 두 차례 세계대전과 관련된 국제회의입니다. 조사위원 학생들은 발표를 해달래요. 자, 가는 100년 전 미국에서 개최됐대요. 중국 문제와 군비 축소가 중심 의제였고 결국 해군 군비 축소가 결정된 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이라는 것도 2022학년도 시점에서는 충분히 힌트예요. 왜? 2022학년도면 2021년에 시행된 거잖아. 이 시험 봤던 학생들이 2021년에 봤단 말이에요. 그럼 100년 전이면 1921년이죠. 즉 1921년에서 미국에서 중국 문제와 군비 축소, 그 다음에 해군 군비 축소가 결정된 요 회의 뭐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주제였잖아. 워싱턴 회의였죠. 그리고 워싱턴 회의의 내용에 보면 영일동맹 폐기라던가 중국에게 일본이 그 산동반도의 이권을 돌려준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옵니다. 자, 개최 시점이 6.25 전쟁 중이었대요. 이미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951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 회의에 대해서 옳은 것들 골라보도록 하죠. 자,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에 개최되었다라고 하면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에 개최되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는 스토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이 산동반도 이권 같은 걸 일본에게 넘겨주는 21개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결국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 중국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이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었죠. 그런데 워싱턴 회의의 결과는 다시 한번 그걸 뒤집으면서 일본에게 산동반도 이권 돌려줘라 얘기하잖아. 중국에게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봤을 때 베르사유 조약 체결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후에 개최되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친 회의를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됐었던 파리 강화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오사운동은 뭐에 반발한 거예요? 지금 중국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일본에게 넘어갔잖아요. 산동반도 이권이라던가 그리고 21개조 요구들도 많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거에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게 오사운동이니까 요게 관련이 됐구나. 그러니까 워싱턴 회의랑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시기도 이게 1919년이잖아.
워싱턴에 있는 21년이잖아요. 시기도 안 맞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꼭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신헌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보고 신헌법, 평화헌법이나 도쿄재판, 극동 국제군사재판을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선택지로 내고 있잖아요. 그 두 개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놓으면 고르지 않을 선택지입니다. 리을 아니에요. 자, 기억 디귿입니다. 자, 지금 설명이 점점 간소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했기 때문이니까 그건 그냥 기분 탓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칠 선거 이후에 있었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선거인지 볼게요. 자, 지금 의석수를 볼 게 아니라 일단 글부터 읽어봅시다. 자, 이 선거 결과를 보시죠.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실 거 아니야. 자, 자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대요. 장기 집권 이래 가장 적은 의석수를 기록했대요. 그 결과 다수의 야당이 공조하여 연립정권을 수립했다. 이거 수능 평가원 우리 이제 앞에서 봤었던 선택지로도 나왔던 거죠. 뭐예요?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됐다. 그리고 같은 말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같은 표현이라고 했고요. 다 1993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1993년보다 뒤쪽에 있는 정치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 재개헌이 됐다는 거 1987년 그리고 88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 민주항쟁 자체는 1987년 6월인 거죠. 자, 1번 아니죠. 그리고 87년 여러분들 타이완의 계엄령 해제와 연관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2번 민주화를 요구하는 테난먼 사건이 발생하였다. 테난먼 사건은 1989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난먼 사건 꼭 연결해 줄 거.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테난먼 사건이 진압된 이후에 중국의 그 개혁 개방 정책이 좀 둔화되자 이제 덩샤오핑이 남부 도시를 시찰하면서 남순 강화를 했다. 1992년이었다. 기억 같이 해주시고요. 3번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안보투쟁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안보투쟁이 진행되었다. 여러분들 이게 교과서에 다 있어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자, 이게 언제냐면 1960년입니다. 안보투쟁.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한 안보투쟁이 진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다가 안 넣어놨네요. 여러분들 각 교과서에 보면 선생님이 다 찾아봤거든요. 안보조약이 이 안보투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1960년쯤에 이제 55년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회당과 자민당 요쪽 계열의 이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조금 더 어떤 미국의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게 되면서 한쪽이 이제 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개정하면 우리 일본은 완전 미국에게 속하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반대 투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 안보 투쟁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꼭 어디든 탐구 활동 방식이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뭐 더 알아보기 이런 방식으로라도 다 써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꼭 찾아보세요. 19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4번 타이완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거 누가 집권했다? 천 수이벤 어느 당 후보였죠? 민주진보당 그냥 일반적으로 줄여서 민진당이라고 합니다. 민진당 후보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당선됐다. 몇 년? 20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93년 이후의 일 맞네요. 자, 5번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진짜 자주 나오죠. 1986년 시작했으니까 86년부터이니까 86년 시점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연도를 외우고 있었으면 맞는 문제고요. 연도를 못 외우고 있으면 틀리는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23학년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주제를 돌려서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 않아요. 왜? 5단원은 5단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난이도가 있어요. 뒤쪽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아주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뒷단원은 조금은 앞부분보다는 엄청 꼬아놨다거나 아주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없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꼈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이 공부가 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5단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2023학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6월부터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가나 성명이 발표된 시기 사이, 연표 문제네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이네요. 일본국 정부, 일본이네요. 금일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자, 여기 대놓고 힌트 주고 있죠?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 청구권 포기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앞서도 봤었던 중일 공동 성명입니다. 나왔던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5단원에선 틀리면 진짜로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게 아닌 이상은 1972년이었습니다. 자,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자, 그럼 한국과 중국은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과 중국, 자, 그럼 뭐예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었다. 한중 수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1992년이었습니다. 텀이 좀 현대치고는 넓네요. 20년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말도 안 되죠.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말도 안 됩니다. 1950년이잖아요. 자, 2번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다. 자, 이건 고르면 안 되죠.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누가? 미국이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미중 공동성명이 나오고 나서 거의 같은 해에 중일 공동성명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정리했었던 일본과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 정리가 좀 돼 있었으면 2번은 고르면 안 됩니다. 닉슨 독트린은 1969년이고요. 자, 3번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1973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1972년 이제 중일 공동성명, 미중 공동성명 같은 해잖아요. 요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는 거지.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건요. 가를 읽고 중일 공동성명을 보고 이 해에 미중 공동성명도 일어났음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보자고 한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3번 답 맞습니다. 자, 4번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졌다. 1965년. 가보다 앞식이죠. 자, 5번 천수이변이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뭐다? 타이완이 일단 타이완인 거고 타이완이 정권교체에 여야 정권 교체에 최초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고 2000년이라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정보입니다. 자, 5번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서 설명했던 것들로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23학년도 6월입니다. 가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 자, 탐구활동이에요. 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정보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이 가속화됐다. 마오쩌둥은 당시 계급 정세 및 당과 국가 정치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가를 전개했대요. 자, 마오쩌둥이 무언가를 전개했대요. 이로 인해 발생한 10년 동안의 내란은 당, 국가, 인민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손해를 보게 된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 중앙정치국은 당과 인민의 의지에 따라 사인방을 단호히 처단하고 가를 종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시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한동안 대약진 운동에 대한 막 투쟁들이 나왔어요. 반발들이 나왔단 말이야. 비판이라던가. 근데 그거를 그냥 야, 너희 자본주의자지라고 하면서 찍어 눌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선 기출을 통해서도 살펴봤었어요. 그때 비판했었던 대표적인 사람 자료로 나왔었던 류 샤오치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시 잡기 위해서 진행했었던 이 10년 동안의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요 가는 당연히 문화 대혁명일 겁니다. 사실 문화 대혁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시기를 알고 있으면 저 10년이라고 하는 것도 힌트가 되죠. 1966년부터 76년까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0년이 맞잖아요. 10년 동안의 내란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문화 대혁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계속해서 선택지라던가 힌트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홍위병이 나오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나머지 선택지들은 크게 지금 탐구 활동이니까 살펴볼 거 없죠. 자, 그런데 자, 여기 2번 그 5단원에 해당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면 1987년. 한번 그냥 복습 한번 해보고요. 자,
4번 55년 체제의 성립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회당의 좌우파가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수인 민주당과 자유당이 손을 잡으면서 자민당이 구성이 돼서 양당 체제가 된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5번 베트남 공화국이면 요거 몇 년 거예요? 1955년 거. 뭐 제네바 협정의 결정, 북위 17도선 남북 분단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2년 내의 총선거, 그 총선거에 반발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단독 선거를 통해 수립이 되었던 베트남 공화국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넘어가도록 하죠. 18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날은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일본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재판이 처음 열린 날이다. 2년 반 동안 진행된 이 재판. 자, 일본의 전후처리라고도 되어 있죠. 전후처리. 그 다음에 전쟁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 재판이 진행이 된 거니까 이거 뭐예요? 기억은 뭐예요? 이거 도쿄 재판이죠. 플레임은 뭐예요? 극동 국제군사재판이라고도 부르는 1946년부터 48년까지 2년 반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날은 6개월 전에 제정된 헌법이 시행된 날이래요. 제1조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자, 그러면 니은 헌법은 뭐예요? 신헌법입니다. 평화헌법이라고도 하죠. 왜 평화헌법이라고 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군사 보유 금지,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상징 천황은 여기에 나왔고요. 하나 더 주권 재민 이런 원칙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건 선택지가. 미드웨이 해전은 일단 연도도 1942년일 뿐더러 요거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 2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전후 처리니까 요거는 절대 고르면 안 돼요. 자, 2번. 워싱턴 체제가 성립된다는 건 무슨 회의가 끝났다? 워싱턴 회의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워싱턴 회의. 근데 요 워싱턴 회의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것도 아예 안 맞습니다. 3번. 포츠담 선언의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지금 다 뭐예요? 전후 처리인데 지금 니은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포츠담 선언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츠담 선언. 자,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의회가 설립되는 토대가 되었다. 제국의회가 설립되는 헌법은 뭐예요? 요거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나온 거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죠. 대일본 제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1889년에 만들어지고 제국의회가 1890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이 아니라 이거 깨 부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신헌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자, 5번. 군사력 보유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헌법을 뭐라고도 부른다? 평화헌법이라고도 부른다. 다시 한번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이 분투해야 할 목표는 우리나라를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 현대적 과학기술을 갖추게 하고 고도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문명을 갖춘 강국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돼요. 뭐야? 4개 부문 현대화 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4번째 줄에 여러분들 혹시 못 찾았을까봐 하나 더 알려주죠. 인민공사를 사실상 해체한다. 그다음에 가족농업으로 전환해서 농촌체제 개혁, 인민공사를 사실상 해체한다. 자, 그러면 4개 부문 현대화, 인민공사 해체 이런 얘기들을 묶어봤을 때 이 인물은 누구예요? 개혁개방을 추진했었던 덩샤오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덩샤오핑 이 개혁개방 추진과 관련된 이 덩샤오핑에 대한 선택지 뭐 있나 한번 볼까요? 1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이거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자료 내에 선전에 경제특구를 설치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선생님이 거기에다 체크를 하면서 이거 선택지로도 출제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모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선전 등의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명백하게 기출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고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유신헌법 이건 박정희죠. 박정희. 자, 다음에 3번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인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마오쩌둥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4번 총통에 당선되어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총통에 당선돼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낸 건 천수희벤이라는 인물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그냥 아니네 이게 아니라 천수희벤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 55년 체제 이후에 비자민당 출신의 첫 총리가 되었다. 이 사람 호소카와 모리히로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 인물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55년 체제 이후에 비자민당 출신의 총리가 나왔다.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됐다. 1993년이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입니다. 밑줄 친 첫 만남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만을. 자 이 이후에요. 자 볼게요. 미국은 긴장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밀리에 키신저를 어디에 보냈대요? 중국. 그럼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네. 그는 저우언라이와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두 정상의 회담을 조율하면서 마오쩌둥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일정을 진행하도록 합의했대. 그래서 마오쩌둥은 닉슨이 도착하는 대로 만나겠다. 즉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닉슨이 마오쩌둥의 서재로 가서 첫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우리 이거 지금 1972년에 있고요. 이 첫 만남의 결과 나온 게 뭐예요? 미중 공동성명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자료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미중 공동성명. 그러면 1972년 미중 공동성명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근데 경향이 좀 보이지 않아요? 미중 공동성명 물어보면 항상 뭐 같이 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파리 평화협정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봤던 느낌이 들죠. 자꾸 데자뷰가. 1973년 미군이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네. 파리 평화협정을 계속해서 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사실 미중 공동성명과 붙인 건 아니지만 중일 공동성명이 미중 공동성명이랑 같은 애니까 이거 계속해서 붙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답 리얼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리 평화협정 내용이잖아.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했다. 되게 중요하게 잡고 있는 주제라는 게 느껴집니다. 리얼은 맞고요. 자, 기억.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건 1965년이니까 이것보다 전입니다. 니은.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맞죠. 자, 그러면 같은 해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문제에서도 드러났네요. 미중 공동성명이 체결된 이후에 중일 공동성명이 체결되었다. 뭐야? 화살표 방향 완전 잘못됐죠?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니은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디귿.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얘들아, 민주공화국이면 1945년 6.25 전쟁이라 자꾸 이제 말이 꼬이네요. 수업을 오랫동안 찍었더니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호치민이 만들었던 그런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기출을 반복적으로 보면요, 이런 것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6구 수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감각들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8일 오전 가의 조인식. 이 조약의 조인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일본의 전권대사인 수상은 각국 대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3국의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거 앞에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안 나와 있는데 소련은 이에 아예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앞에 자료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 정부는 가를 인정할 수 없다. 중국은 가를 인정할 수 없대요. 6.25 전쟁 중, 힌트 아주 중요하죠. 6.25 전쟁 중에 미국의 주도로 만든 조약, 이 조약은 6.25 전쟁 중에 시행된 거예요. 제2장은 일본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약의 실제 목적은 여러분들 이 조약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시험으로 본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 꼭 기억해 두세요. 평가원에서 낸 거잖아요. 자료로. 미국이 조약의 이름으로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이 조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들어가 있고요. 6.25 전쟁 중에 체결이 됐고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 일본을 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조약, 일본에게 뭘 돌려줬던, 주권을 회복시켜줬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샌프란시스코 많이 내죠. 사실 이것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이었습니다. 자, 그럼 6.25 전쟁 중이라고 하는 힌트는 나왔으니까 두 가지 있죠. 하나, 일본이 주권이 회복되었던 거고요. 하나는 또 뭐였죠? 같은 날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됐다. 요거 같이 가져가 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아주 고마운 문제예요. 옳지
아는 것은이라는 문제니까 하나 빼고는 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연결되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전쟁 포기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신헌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 신헌법의 제정, 요 시기 1946년 시기와는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을 때죠. 누가?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에게 주권을 준 거죠. 일단 1번이 답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면 2번부터 5번은 다 맞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부터 5번은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무슨 주제와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해서. 자,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이후에 체결되었다.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이고 경찰 예비대는 뭐라고 기억하자 그랬어? 6.25 전쟁 발발 직후예요. 발발 직후.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1950년에 만들어집니다. 1950년에 창설이 되니까 맞죠. 2번 맞습니다. 자, 3번. 한국 또 누구도 중국도 들어가 있지 못했습니다. 4번. 일본의 주권 승인, 주권을 돌려주죠. 자, 다음 5번.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날에 조인되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택지들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해서 꼭 꼼꼼하게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은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수능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밑줄치는 지금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른 것은 지금 이후. 자, 그럼 이제 지금이 몇 년인지 잡고 그것보다 뒤쪽에 사건을 고르는 겁니다. 민주진보당, 타이완 얘기인가 봐요. 민진당은 창당 20주년을 맞아 타이베이시에서 기념행사를 거행했대. 현 총통이 누구냐면 천수이벤이래요. 그럼 천수이벤이 당선된 이후네? 그는 축사에서 민진당이 20년 전과 같은 도덕과 용기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척결 등의 주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대. 그가 총통으로 선출되어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룬 지 6년이 지난 지금 봐봐요. 총통으로 선출돼서 천수이벤이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룬 게 몇 년이야? 2000년이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은 몇 년이 지났대? 그러면 2006년인 거죠. 지금은 2006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0년 이후의 일을 고르는 게 아니라 2006년 이후의 일을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후니까. 이런 문제들은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칫 삐끗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꼭 여러분들 이렇게 꼼꼼하게 잡아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06년 이후의 일이 뭐 있나 볼게요. 자, 1번.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교체가 이루어진 결과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997년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당선된 거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시작하는 거니까 정권 교체가 확정된 건 어쨌든 당선된 97년이니까요. 2번. 북한 외자 유치를 위한 하병법. 계속 하병법 나오고 있죠. 1984년입니다. 시기 아니죠. 3번. 류사우치가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류사우치. 여러분들 이 선택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 좀 기억해 달라 그랬죠. 저번에 자료에 나왔을 때요. 2021학년도 9월 20번 문제에 그 문화대혁명을 물어보고 있는 곳에서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류사우치 이런 식의 자료에 표현이 있었는데 류사우치라는 사람은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는데 선택지로도 나왔네. 그 말은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이 사람이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류사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랑 연결해줘야 돼? 대약진 운동이랑 연결을 좀 해주면 좋아요. 왜 연결을 하냐면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난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난 요 시기에 이제 비판을 하고 문화 대혁명 시기에 이제 류사우치가 막 이제 비판을 받고 류사우치 막 딴 데로 밀려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사람 이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4번.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였다. 너무 단출한 선택지죠. 5번부터 볼게요. 파리평화협정. 너무 전이죠. 1973년이니까. 그럼 답은 4번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혹시?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출범했다라고 하는 1993년의 일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때는 자민당이 아니었던 여러 당들이 연립해가지고 그 연립정권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 나온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주당 단독 정권이 출범한 겁니다.
민주당 단독 정권이 출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거 이거 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답으로 냈겠죠 이거. 여러분들 몰랐으면 꼭 기억하세요. 2009년의 일입니다. 2009년의 일이에요. 민주당이 한동안 2012년까지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는데 그 정권을 내주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그 동일본 대지진 있잖아요.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나게 후쿠시마 원전 사건 터졌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거든. 그로 인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는 이런 비판도 받고 하다가 2012년에 자민당으로 집권 이제 당이 바뀝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택지로 출제하기가 정보가 좀 덜 구체적이거든. 그래서 이때 자민당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 얼마 전에 암살당했죠.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최근까지 총리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였다. 2009년이니까 2006년 이후예요. 사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실들 중에 2006년보다 뒤쪽에 나올 만한 사건이 거의 저 민주당 정권 출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잘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류사우치라는 사람 기억하자 그랬어요. 기억하면 내가 기억하자고 하는 것 중에 막 아무거나 다 기억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을 꼭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각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요거 자료만 읽어보면 되겠죠? 동아시아 외교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대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뭐 총리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겠지? 베이징을 직접, 잠깐만. 일본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대요. 중국을 방문했대.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경론을 거친 끝에 두 국가는, 그럼 누구랑 누구겠어? 일단 중국과 일본일 거 아니에요. 베이징 방문한 거고 일본 총리가 나와 있으니까. 과거 침략에 대한 유감 및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찌됐든 중국과 일본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뭐죠? 중-일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기로는 언제죠? 1972년이었고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중일 공동성명이면 같은 해에 미중 공동성명까지 같이 떠올려주세요. 자, 어쨌든 탐구 주제 찾아보겠습니다. 탐 몇 번이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죠. 냉전의 완화. 냉전 완화라고 하면 1969년 닉슨 독트린이 있고 나서 냉전 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미중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고 바로 이어서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답을 찾는 것 자체에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풀면 되는 문제니까. 자, 그러면 일본 거품 경제 붕괴 저번에 한번 답으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요거 1990년대라고 기억을 해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이머이 정책 1986년이었고요. 1986년이었고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 1987년 55년 체제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 기억해 주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런 거 복습하는 게 현대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같은 거 계속 내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자료 한번 읽어보죠.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2년 내 총선거 실시가 결정됐대. 그럼 이거 뭐 제네바 협정이죠. 이거 제네바 협정입니다. 1954년의 일이었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응오딘지엠은 이듬해 바오다이를 축출하기 위해 공화제와 군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대요. 그리고 공화제가 결정되었고 응오딘지엠은 3일 뒤에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응오딘지엠 뭔 소리야? 누구야? 막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봐봐. 제네바 협정에서 2년 내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공화국이 만들어졌대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공화국이 만들어졌대요. 뭐예요 이거? 베트남 공화국 수립이죠.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읽는 방법만. 총선거가 실시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공화국이 수립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에 있는 스토리는 그냥 만약에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단독 선거를 통해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바오다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예요. 베트남 마지막 황제. 자, 어찌됐든 베트남 공화국 수립 1955년이고요. 나 볼게요. 북베트
북베트남의 군함이 미국의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대. 이후에 미국 의회는 베트남 전쟁 참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대요. 자, 그럼 뭐야?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줄을 요 상황이랑 연결지어서 보면 북베트남의 군함이 미국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는 걸 먼저 찾고 나면 좀 더 손쉽게 통킹만 사건이구나 이게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1964년이고요. 자, 그러면 요 뒤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요 정보는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한번 기출이 된 거니까 봐봐. 이에 베트남과 이웃한 중국에서는 미국이 잠깐만, 통킹만 사건? 야, 저거 누가 봐도 좀 구라 같은데 저거 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네? 우리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이?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어서 마오쩌둥이 당내 반대파를 축출하고 문화대혁명을 시작했대요. 자, 여러분들 뭘 기억하는 거냐면 문화대혁명 시행의 배경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약진운동 실패 이후에 마오쩌둥이 자기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시행했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출이 됐으니까 하나만 더 넣어보자는 거야. 아, 통킹만 사건 이후에 미국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중국도 불안해졌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만 더 집어넣어주면 아주 깔끔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도로만 따지면 깔끔한 문제예요. 55년부터 64년까지 요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자,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겠죠. 1번 극동국제군사재판 도쿄재판이 개최된 건 1946년에 시작이 됐어요. 48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아니죠. 2번 경찰예비대가 창설됐다. 6.25전쟁 직후. 무슨 직후? 발발 직후라고 했어요. 1950년의 일입니다. 자, 3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었다. 1976년에 있었던 일이죠.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잖아. 이건 베트남 전쟁이 다 끝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자, 나번 같은 경우에 나가 애초에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본격 참전한 거니까 베트남 전쟁 막 이제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막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보다 훨씬 이후라고 보셔야겠죠. 자, 4번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었다. 요게 이제 1960년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베트남 전쟁 전체의 총정리할 때 그 전체적인 흐름 꼭 다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답은 손쉽게 4번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택지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북한에서 주석제를 명제한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뭐만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병법만 물어보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에 제정되고요. 김일성 독재체제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일성 독재체제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1972년은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박정희 정부의 완전 독재체제로 가는 유신헌법이 발표된 해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헌법, 유신헌법이 같이 발표된 해다라고 1972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가져갈게요. 그럼 이제 북한 현대사에서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연도 물어볼 건덕지는 딱 두 개네요. 하나 1984년 하병법, 하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길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보다 선생님은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기출 분석이. 근데 좀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줬으면 좋겠는 팁이라던가 정보들도 많아가지고 말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미안하고요. 고3들이 보기에 좀 강의가 길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도 좀 찾아서라도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학생들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동아시아사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올해 시행되는 2023년에 시행되는 2024학년도 6월, 9월 그리고 수능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 많았습니다.